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뼈에 요 부분 골질을 제가 확대를 했을 때 네 이렇게 단단하게 콜라겐과 이 콜라겐 사이사이를 칼슘, 마그네슘, 인 요런 것들로 채워져서 단단한 골질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35 세까지 꽉 채워 놔야지만 매년 2%씩 줄어들더라도 80 에도 힐을 신고 다닐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골질이 단단하지 않고 얼기설기 되어 있는 분들 네 요런 분들한테 골다공의 위험이 오죠. 그런데 병원에서요. 약을 처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칼슘 칼슘 이 뼈를 단단하게 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뼈 칼슘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칼시토닌. 요거는요.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우리 갑상선 기도를 감싸고 있는 나비 모양의 갑상선 알고 계시죠? 이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또 하나는요. 부갑상선. 부갑상선은요. 이 갑상선 뒤쪽에 보면은 요렇게 부갑상선이 있습니다. 그 부갑상선에서 파라토르몬 이라는 호르몬을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 두 개가 어떻게 칼슘을 조절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혈중에 칼슘이 일정한 농도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 pH가 7.4 정도로 약알칼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칼슘이 10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칼맥디도 열심히 먹고 지난번에 골질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칼슘을 잘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혈중 칼슘이 10이 아니고 12가 되었어요. 그러면 더 많아졌죠.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때 칼시토닌이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많아진 이만큼을 어디로 보내느냐? 뼈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그러면 뼈가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칼시토닌 호르몬은요. 뼈로 칼슘을 보낸다. 요런 역할들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많아진 칼슘을 어디로 보내느냐? 신장으로 보냅니다. 신장으로 보내서 배설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많이 먹으면 요런 호르몬 때문에 더 이제 뼈가 단단해지는 거죠. 근데 이 칼슘은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너무 많게 되면 우리 알칼리 pH 7.4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알칼리성이 되어버리죠. 약알칼리가 아닌 알칼리가 되어버리겠죠, 내 몸이. 그래서 항상성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칼슘이 너무 적게 되면 신경에 관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은 다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러면 파라토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혈중에 칼슘이 아까 10이 정상이라고 이제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칼슘을 안 먹었어. 칼슘을 안 먹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산성 음식을 많이 먹어. 커피도 좋아하고 고기도 먹고 우유도 먹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대부분 산성 음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칼슘이 8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요때 파라토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 뼈에서 이만큼을 딱 떼오면 너무 좋겠는데 칼슘을 어쨌든 떼오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칼슘을 떼와서 내 몸의 혈중의 이 칼슘 농도를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8이면은 딱 이만큼을 떼와서 10을 맞춰주면 좋겠는데 이만큼 떼오지 않고요. 몇 배로 가져오는 거죠. 4 또는 6만큼을 내 뼈에서 치아에서 가지고 옵니다. 커피 마시고 나면 저는 치아가 자글자글하거든요. 네. 우리 좋아하시는 커피 좋아하시는 어 그런 분들 보면은 인제 뼈가 약한데 어쨌든 4 에서 6 만큼 더 두세 배로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잉여 칼슘이 생기는 거죠. 잉여 칼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 뇌가 되게 똑똑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떼올까요? 왜냐하면 생명 유지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떼오는 거래요. 왜? 이 사람은 앞으로도 칼슘을 잘 안 먹을 것 같고 또 칼슘을 잘 빠져나가게 하는 사이다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그런 것만 즐겨 먹을 것 같아서 생명 유지 차원에서 더 많이 떼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칼슘이 부족하면은 147가지 질병이 생기는데 그중에서도 심장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칼슘이 부족하면. 왜? 이 심장은 근육이다 보니까 수축과 이완을 잘 못하게 하니까 심장 마비가 오는 거예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많이 떼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많이 떼온 것들이요. 잘 배설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비타민 D를 잘 먹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비타민 D가 칼슘을 잘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잘 먹어주지 않아. 그러면 여기저기다가 쌓아버리는 거예요, 칼슘을. 어디다 쌓을까요? 혈류가 잘 안 흐르는 뭐 암석에다 쌓을 수도 있고 요로에다가 쌓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에다가 쌓아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는 석회화를 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요즘에는 다들 조금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요로결석, 담석증 이런 것들이 칼슘이 넘쳐서가 아니라 칼슘이 부족한 증상이다라는 것들을 다들 조금은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골다공증 약은요. 그럼 왜 먹으면 안 되느냐? 통증 약. 예. 요거는요. 어떤 약들이냐면 첫 번째는 칼시토닌 호르몬제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호르몬제를 주는 거라서 이게 뇌에서 호르몬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약으로 조절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아까 칼슘이 10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칼슘이 8인데도 뼈로 보내버려요. 칼시토닌 호르몬제를 먹게 되면. 그럼 내 혈중 칼슘이 얼마인가요? 2를 보냈어. 그러면 내 혈중 칼슘이 6인 거예요. 엄청나죠. 큰일 나죠. 그러면은 칼시토닌제를 먹는 사람들은 심장마비의 위험을 늘 안고 사는 겁니다.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칼슘이 부족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핍이어도 보내버린다. 굉장히 위험하죠. 큰일 납니다. 아까 이 생명 유지에 칼슘의 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결핍 상태에서도 뼈로 보내버리는 게 이 칼시토닌 호르몬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신경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생명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칼시토닌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은요. 그래서 그래도 못 끊겠다면 엄청나게 많은 칼슘을 드셔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게 있고요. 파라토르몬제를 호르몬 호르몬제를 이거를 억제하는 약이 있습니다. 억제하는 약. 요것도 호르몬 조절하는 약이죠. 요거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 뼈가 7 년마다 재생을 합니다. 어떻게 재생을 하냐면 아까처럼 파라토르몬이 가지고 오고 다시 붙이고 가지고 오고 다시 붙이고 요렇게 이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재생을 다시 하고 붙이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재생을 아예 억제시켜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재생 주기를 멈추게 하는 거. 그래서 오래된 타일을 그냥 내비두는 격이 되는 거예요. 보수 공사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파라토르몬제를 먹게 되면은 밀도는 좋습니다. 예,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골다공증 약 먹으니까 나 이제 괜찮다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죠. 요거는요. 밀도는 좋아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화된 타일이 밀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노화됐다가 한 방에 부서집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임플란트 하다가 턱뼈 녹아내렸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죠? 제가 뉴스도 준비를 해 놓긴 했는데 우선 요거. 요게 바로 턱뼈가 왜 없어졌나. 어머나. 네. 자, 요거는
제가 링크 한번 보내드릴게요. 골다공증 부작용 또는 골다공증 턱뼈라고 한번 쳐보시면 수많은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골다공증 약을 먹었는데 턱뼈가 녹아내렸다. 갑자기 부서졌다. 이게 바로 파라토르몬제로 재생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타일이 무너졌다. 한 방에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네, 우리가 호르몬으로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잖아요. 뭐가 보내는 신호냐면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몸이 계속 보내는데 이 호르몬 명령 체계를 자꾸만 조절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뇌는 우리 몸은 굉장히 정밀한 슈퍼컴퓨터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잘하게 도와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영양소죠. 영양소만 넣어주면 우리 몸이 척척착착 알아서 공장이 잘 가동이 되고요. 알아서 명령도 잘 내리게 되고요. 알아서 뗐다 붙였다 재생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부족 증상을 자꾸만 영양소로 해결하지 않고 약으로 해결하던가 호르몬을 막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영양소를 먹으면 될까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골지를 단단하게 하려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엉켜붙은 여기에 칼슘, 마그네슘, 인 뭐 이런 것들이 채워져서 우리 골지를 단단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탈맥디, 탈맥디, 네, 탈맥디를 일단은 뼈 하면 탈맥디를 이동시키는 건 아까 비타민 D라고 했잖아요. 요게 한꺼번에 2대 1로 그 비율이 맞춰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칼맥디를 드시는 거 그리고 이 기본 구조물 자체, 콜라겐 자체는 아미노산이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단백질, 단백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맥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산화 영양소와 이것들을 잘 전달시킬 수 있는 오메가3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뭐죠? 맨즈팩이죠. 네. 요렇게를 딱 드시게 되면은 골다공증약, 호르몬제 드시지 않아도 튼튼하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골다공증 약에 대해서 제가 또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